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부동산에 빠진 돈을 누가 다 가져갔나요? 두리뭉실하게 말고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2000세대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간 돈이요. 세대당 1억이라고 하면은 얘는 2000억짜리 세대죠. 근데 여기에 한 20세대가 2억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럼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2020억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로 나와요? 4천억으로 나오죠. 그래서 누가 다 가져갔나요? 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빠진 돈 중에서 한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뭐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가총액이 높다고 순자산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 대부분 허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지는 거 굉장히 쉬워요. 2000세대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라갈 때 20세대였죠. 떨어질 때 10세대만 다시 1억으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이 단지의 시가총액은 다시 2천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20, 30%를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요게 누가 가져갔느냐. 20, 30%. 사실은 20, 30%도 안 돼요. 한 1, 20%예요. 8, 90%가 허상이고. 저 1, 20%를 처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 중에서 대부분은 은행하고 건설사 혹은 시행, 대행 이런 곳에서 먹는다. 여기서 요 1, 20%의 한 90%는 가져가요. 그 중에서 은행은 제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막 은행 금리 올릴 때 은행 편든다고 막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은행은 건설 마피아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곳들 중에 하나예요. 건설사가 무너지는 이유요? 건설사가 과연 돈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돈 다 써서? 건설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 한번 봅시다. 그런 곳들은 무너지죠. 근데 건설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곳들, 모기업에서 왜 건설사 살리려고 돈을 쏟아줄까요? 이거 많이 벌어왔으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이미 사업성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나게 생기니까 돈 없다는 핑계로 무너뜨리는 거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이 늘어나던 것들이 멈추면서 매출액이 이쪽으로 다 몰아졌죠. 그러면서 역전을 합니다.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지금 무너지는 건설사들의 태반. 대형 건설사들은 안 무너지는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엄청나게 무너지죠. 왜? 거기는 하청업체들이니까. 무너지는 것들은 하청업체들이에요. 하청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이만큼 떼먹고 들어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양 시행 대행사. 제가 시행 대행사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초창기에 라이트하우스 할 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빌라 같은 경우 한 초창기만 하더라도 R이 한 500 정도, R이 한 5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R이 20개 정도 된다. 이 R은 개당 100만 원이에요. 소개만 시켜줘서 넣는데 이 사람이 R 5개, 20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R 5개랑 20개를 누가 주냐? 건물주가 주는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에서 주는 거지. 즉 빌라 현수막 같은 거 붙어있고 막 빌라 블로그 올려놓고 빌라 막 유튜브 만들고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하청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R 몇 개는 떼먹고 주는 거 아니냐. 상가요? 최소 2%입니다. 진짜 좋은 데가 1%. 보통은 2%. 진짜 안 되는 10%까지 줘요. 상가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곳들은 굉장히 많았죠. 김포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냈고, 다산, 미사, 위례 이런 곳들 평당 한 5천씩 갔어요. 이거 분양평수이기 때문에 실평수는 반토막입니다. 3천만 원짜리 하나 팔았어요. 평당 3천만 원. 10평이면 3억이죠. 10평짜리 하나 파는데 10% 3천만 원 줘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대행 업체가 주는 거라서 하청에 하청이다. 보통 반씩 나눠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그나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적어요. 왜? 아파트는 저런 꼬드기는 사람 없어도 알아서 와서 분양 받으니까. 지주택? 100에서 한 500 정도 줬어요. 지금은 달라졌겠죠. 제가 저런 제보들을 받은 게 17년, 18년, 19년 막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받은 거니까. 수익형 호텔 1000만원씩 받아요. 못 받아도 700은 받아. 레지던스도 한 이 정도는 받고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지금 생숙, 지산 다 망했죠. 요거 엄청나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아파트는 하나 팔아봐야 100만원 받는데 50만원, 100만원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이런 건 1000만원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는 저 빠진 돈 중에서 말씀드린 8, 90%는 허상. 시가총액만 올라간 거고, 반대로 빠질 때 굉장히 빠르게 빠질 그 허상이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남은 1, 20%에서 여기서 8, 90%는 은행, 그 다음에 건설사, 시행사, 대행사, 뭐 조합 이런 것들이 가져간다. 그럼 여기서 떨어진 나머지 1, 20%를 누가 먹느냐? 갭투기. 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승론자들. 이런 사람들 엄청 벌어요. 9.13 정택시 그거 하는데 550만원씩 받고 경매 수업 받아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그래서 빌라 4채까지 늘려가지고 월세 받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은 9.13 정택시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듣고서 실제 그 방법대로 투자한 사람이 유튜브로 영상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돈을 누가 손실을 봐주느냐? 끝물부터 연착륙이라는 호구 모집에 당한 실수 여자들 혹은 갭투기꾼들, 이때 들어간 갭투기꾼들 또는 수분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메꿔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냐?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2019년에 저런 곳들이 돈을 벌고, 근데 언론이 왜 자꾸 저쪽에 주목을 해주느냐? 저런 곳에서 돈을 받으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다가 그 영상 올리자마자 진짜 빛의 속도로 삭제됐어요. 나중에 멤버십 방송에다가 몰래 새로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그때 건설사들한테 광고비 받는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요, 그 건설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니까 언론사 높으신 분들이 잘려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인수하자마자 그 건설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의 기사들을 막 일면에 엄청 띄워주고,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다뤘다가 바로 날아갔어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안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저기 한영기 조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집값 16억, 17억짜리를 21억에서 한 23억 정도로 어떻게 만들었냐? 담합해가지고 매물 다 내리게 만들어서 다 20억 오버로 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개 팔리는 게 중요한데, 이 한 개를 처음으로 파는 중개사에게 1억의 그 인센티브를 준다. 그리고 자전거래로 가격 올려서 실거래 되는 것을 신고하라고 종용했으나, 이것은 주변 그 부동산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개 거래되자마자 어른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가장 비싼 아파트로 홍보를 했다. 이 아파트가 그 유명한 서초 아크로 리버 파크다. 이 한영기 조합장이 그 다음으로 들어간 조합장은 아니지만 비선 실세로 들어간 곳이 어디다? 레미안 원베일리다. 저 조합장들의 힘, 조합 돈을 마음대로 씁니다. 뭐 하는지 알아요? 불법적인 행위를 해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걸리죠. 벌금을 낸다든지 변호사비를 쓴다든지 그거 조합 돈으로 써요. 저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자꾸 똘똘한 채 사라고 하느냐. 여기서 뉴비들이 들어와야지 다단계처럼 올라가서 최상위권이 가격이 올라간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까지 올라올 돈이 없다. 왜 양극화를 계속 부르짖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쌀 것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팔고 빠지기 위해서 저런 것들 물리는 사람들은 최악으로 물리는 거고.
그 얼마 전에 경매에 넘어왔었잖아요. 압구정현대였나? 이렇게 물리는 거지. 빚만 69억 내가지고 사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도 다뤘었냐면 날아간 영상에서 관훈클럽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관훈클럽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의 한 40% 정도가 강남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고, 관훈클럽에도 한 40% 정도가 강남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훈클럽은 전현직 고위 언론인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얘네들이 정책을 쥐락펴락하죠. 저런 것들 쟤네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거기서 뽀찌 먹는 거예요.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뽀찌 좀 먹으려고 모으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문제는 거기서 이제 특히 그 전세자금 대출 내면서 이득 보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건설 마피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많이 해먹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 영끌한 사람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 제가 영끌한 사람들 조롱할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영끌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다. 영끌했는데 벼락거지라고 남들 조롱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저는 영끌족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갭투기한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위에 눌러 앉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건설 마피아들 중에 제일 핫바리가 부동산이나 저기 유튜브 뭐 저기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제일 상바리가 은행이나 건설업 시행사, 그 다음에 저기 그런 것들을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잘못된 상식이랑 싸우고 잘못된 상식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제가 적용리스트를 왜 만들었겠어요? 잘못된 상식이랑 싸우려고 만든 거지 부동산 상승 유튜브랑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을 전해주면은 그들이 잘못된 상식을 전해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나. 끝까지 저한테 덤빈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논리에서 밀려가지고 지들이 그냥 빤스런 했잖아요. 아니면은 당할까봐 뭐예요? 저한테? 고소해요. 잘못된 상식이랑 싸우는데 왜 반성을 하지 않고 고소를 하냐. 그러니까 결론이 100% 패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누가 가져갔냐? 대부분은 허상이다. 100%의 허상을 만들어가지고 1, 20%만 가져가는 게 과연 올바른 사업일까요? 그리고 생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유동성만으로 만드는 그 거품이 과연 올바른 사업일까요? 저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그 돈을 계속 집에다 깔고 살면서 생활에 쪼들리고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물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랑 제가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